과연 이곳은 만촌역의 대장을 할 수 있을까요? 힐스테이트 만촌역 뒷북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힐스테이트 만촌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15에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공급 규모는 658세대고요.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이미 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첨 발표일은 바로 내일인 2021년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65부터 136까지 공급이 됐고요.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 논란이 많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힐스테이트 수성 프리미엄을 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 분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중도금 대출 관련으로 금융기관의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4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가장 중요한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 2024년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만촌역이죠. 범사 만삼, 범어 4동과 만촌 3동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은 만촌 3동과는 반대편에 있는 만촌 2동에 해당을 하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만촌 3동과 큰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주위 아파트의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점도 충분한 메리트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청약하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단지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만촌역에 슬리퍼 신고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고요. 그런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뭐냐. 거리뷰를 보면은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노스페이스 건물, YMSA 건물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뷰를 다 망치는 거죠. 조망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점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좀 했어요. 그리고 뭐 이 앞에 있는 근린 상가들이 뒤에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은 가만히 2층수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더 높게 질 확률이 커지겠죠. 조망과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것이 힐스테이트 만촌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거나 말거나 수성구가 투기과열 지구인데 분양가가 싸게 나왔다. 그럼 뭐 무조건 가는 게 맞죠. 힐스테이트 만촌역 분양가 전용 65 7억 6,410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이었고요. 전용 84A 기준으로 8억 9,926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자, 9억 원이 안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전용 136 같은 경우에는 13억 5천만 원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4,2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 20%에 중도금 60%인데 대출이 없었어요. 원래대로라면 LTV 40%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알선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잔금이 20%고요.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해서 84 당첨되었을 경우에 계약금으로만 1억 7,985만 원, 발코니 300만 원, 합쳐서 한 1억 8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국민평수로 분양가 9억 원 시대가 도래했는데 사실 놀랄 거 없어요. 만촌이 길 건너면은 13억, 14억 하기 때문이죠. 닦아놓고 말해서 길 건너보다 4억 원이나 싼 겁니다. 1억 8천 밀어넣고 4억 원 먹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남는 장사죠. 이렇게 큰 확률에 베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식해도 200% 수익 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고민할 게 없죠. 그럼 과연 정말로 그런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니까 적혀있는 금액들이 죄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16억, 15.8억, 16억, 16.5억, 16억, 여기는 21억, 20억, 어마어마하죠. 대련고등학교 앞에는 구축도 12억, 신축은 16억,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만촌역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었겠죠.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건물이 크게 두 개 있죠. 그래서 향과 조망이 나오는 곳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아파트는 거의 다 남동과 남서로 향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현재 조망이 나오는 자리도 상가가 들어설 확률이 높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층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고층이 무조건 좋고요. 특별히 틈새 조망이라도 나올 수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 볼까요? 65의 경우 4베이 판상형입니다. 그런데 향이 서쪽도 바라보고 있고 동쪽도 바라보고 있어요. 단지 배치도상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공간상으로는 크게 손댈 것이 없는데 65에 청약하는 건 사실 조금 아까웠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84A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관 들어오면은 침실 2개, 팬트리 있고 거실 넓게 보이고 침실과 드레스룸이 있는 4베이 굉장히 기본적인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상 옵션 이런 것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힐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이런 통합 드레스룸이 제공이 돼요. 이거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드레스룸이 넓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4B 봅니다. 84B의 경우에는 타워형으로 제공이 되고요. 침실 2, 3이 보이고
팬트리가 조금 작게 느껴지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워형의 특징답게 거실과 주방이 넓게 보여지고요. 침실과 드레스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동선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수납이 조금 좁아 보이는 점은 약간 아쉬워요. 팬트리 하나 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이 부분은 약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84C 볼까요? 네, 4베이 판상형이고요. 이 역시 무난한 구조로 공급이 됩니다. 동호수 배치도상으로는 영구 조망이 나올 법한 동호수 라인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 우위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대형 평수 보겠습니다. 136A고요. 힐스테이트 만촌역 경우에는 136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배치 그리고 가장 좋은 평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관 들어와서 침실 2, 3과 침실 4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거실과 주방, 팬트리는 주방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레스룸 굉장히 크게 나온 점, 이런 점들은 뭐 당연히 모두가 좋아할 만한 곳이죠. 136B의 경우에는 타워형이고요. 니은자로 크게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침실 3과 4가 있고요. 침실 2와 침실 1이 거실 옆쪽으로 붙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면으로 조망이 다 나온다는 점,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1을 부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136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평면도가 나오거나 조금 더 아름다운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제법 평범하게 갔어요. 136A의 경우에는 5베이 판상으로 갔고, 136B의 경우에는 타워형으로 갔다라는 점에서 조금 평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이런 평면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세대수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84A가 34.18, 1순위 공급 34.18 대 1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대단한 개수죠. 그러니까 대구 청약 시장이 실거주장 위주로 돌아간다는 건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4C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구 조망 동이 있기 때문에 84B보다 조금 더 율이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현금이 있고 투자 가치, 그리고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36에도 청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한 2점대 미달이 나는 게 정상인데 3.62로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시세 차익이 얼마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준공되었을 때 내가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트릭들을 고민해 보시면 청약하시는 데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기에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힐스테이트 만촌역은 사실상 공짜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어질 때까지 현금이 매몰된다는 점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돈이 확실하게 돌아 나오고 나중에 준공되었을 때 돈이 남는 장사라고 생각이 들면 이곳은 무조건 청약을 했었어야 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남들이 뭐라 하고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소신으로 어떻게 청약하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네, 이상으로 힐스테이트 만촌역 뒷북 분석 해봤습니다. 청약 넣으신 분들의 당첨을 기원하고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최선의 분석을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편투였습니다.